그러니까 특검은 이렇게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중도 석방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혐의를 찾아서 이제 추가 기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지금 그 감사원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사원에서 이제 저 뭐지 롯데 예. 한 관세청이 뭐 아하, 개입해서 예, 면세점 그거 네. 부정이 면세점. 있었다. 면세점 부정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한 부분을 조사해서 수사 의뢰했잖아요. 아하. 근데 그 부분은 한 건이 더 생겼네. 예. 최소한 이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딱 떨어지고 롯데로부터 진술을 받기도 쉽고 이래서 예. 새로운 범죄 사실로 추가 기소가 예정돼 있고 네. 그렇게 되지면 특검은 재판부에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하면 그로부터 6개월간 시간 벌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전국가 아니면 들으실 수 없는 설명입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아니면 절대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 박근혜 변호인들이 너무 유치한 꼼수를 써서 이미 오히려 더 지금 가중시키고 있어. 재판만 박근혜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죠. 재판하는 거 맨날 하품 찍찍하고 재판 받기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 생고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빨리 끝내는 게 좋을 텐데. 구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사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안종범도 또 이 박근혜 때문에 또 추가 기소될 것 같아요. 그러네. 아이고 그 사람 어떻게? 안종범은 애매한 게 네. 수사에 협력하고도 네. 워낙 제명이 뇌물수수에 병합된 게 박근혜가 똑같잖아요. 맞아요. 네. 박근혜 공범이니까 종범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범인가요? 그 박근혜 그 바늘과 실처럼 계속 그렇죠.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됐어. 이 양반은 또 마음모가 있다며. 아 그래요? 그 양반도 암이 있대요? 뭐 그래요? 처음 몸이 들었는데.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런 거 아픈 거 저런 거를 떠나서 그 양반이 좀 이렇게 미모가 떨어지는 외모잖아요. 난 그래서 더 안타까워. 뭔 영화를 보겠다고 참 머리털도 얼마 없는 양반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박근혜가 어쨌든 뭐 발가락이 아프네, 머리가 어지러우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그 박근혜의 재판에 임하면서 하여튼 그 고통만 더 가중시킬 6개월 뿐이다. 가중시킬 뿐이다. 추가로 재판부는 엄청나게 짜증이 날 것이다. 예. 그렇죠. 아니 주사일 재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기록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판결문 나중에 쓸 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게 결코 현명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인단이 또 언론 플레이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발가락이 아픈 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변호인이라면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는다. 네. 아니 라는 공무시 쪽으로 나오는데. 하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부각을 동정심을 시켜서 유발시키는. 동정심을 좀 유발시키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왜 자꾸 미운 털이 더 박히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변호인한테 이야기하면 옛날에 수위 있고 옛날에 그 우리 때는 까만 고무신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죠. 요즘 네, 흰 고무신도 나오더라고요. 코고무신. 네. 코고무신 씻고 나오면 그렇게 하면 동정심을 오히려 유발시킬 수 있지. 이 재판장의 입장도 사실은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안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부에 배당된 사건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 지금 김세현 부장이 재판장인데 김수정 부장 재판부로 원래 갔었는데 변호인이 연수원 동기인가 뭐 맞아요. 누구 안민석가 이야기했어. 안민석 의원 이야기했어. 예, 문제 제기했어. 그 동기인가 누구 선임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재배당한 거잖아요. 그만 그렇죠. 재판부가 안 그래도 날벼락을 맞았는데 우리 김세현 부장이 애가 제 동기인데 대학 동기인데 무지하게 착하고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외부로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을 텐데 걱정이요. 그거. 변호인들이 도대체 무슨 유영하 변호사야 또 뭐 딴소리 하면서 또 뭐 박근혜 환심을 살려고 하겠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근데 다른 변호사님들 역할이 있나요? 뭐라도 그래도 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유라의 반란, 정유라의 배신. 그 우리 김진미 변호사님 어떻게 네네. 봤어요? 정유라요.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 그렇게 뛰어나와서 응? 아니죠.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예. 기사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믿었죠, 사실. 그렇죠.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잖아. 당연히 다. 예, 그럴만 하다라고 이제 다 수긍을 했지. 이렇게 반전이 있을 줄은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민석 의원 뭐 내 친구긴 한데 정유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안민석 의원 내가 이제 이야기 반은 잘 안 믿는데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는 이야기 계속 강조했었는데 그렇죠. 딱 이번에 보면서 안민석 의원이 역시 핵심을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도 이제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 정유라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기사들이 쭉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 네. 그게 있었어요. 최순실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 모녀지간을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아하.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최순실이 정유라를 학대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체적인 학대가 아니라 네.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면 자기 성공의 도구 혹은 자기 과시용의 도구로만 딸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하. 이 모녀지간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그런 모녀지간과는 다른 모녀지간이다. 애정으로 결합된 애틋한 사이가 그렇지 아니다.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사랑도 반대했고, 그렇죠. 아이한테도 저기 했고, 최순실이 그러니까 정유라가 최순실에게 굉장히 대들고 뭐 학대했다라는 얘기가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뭐 학력 가지고 뭐 엄마를 무시하고 뭐 쌍소리하고 이랬다.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지난 그런 엄마한테.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그런 관계였지 아하. 애틋한 모정이나 어떤 그런 게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근데 그럴 때문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엄마가 이익이 말하자면 중요하고. 근데 아이를 도구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렇다고 예. 봐야 되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야, 이 이건 진술 너무하잖아. 하나가 엄마가 뭐 10년 이상 무기징역도 살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물론 뭐 자기가 살려고 한 측면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정유라도 나름대로 성인이잖아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그렇게 봐요. 최순실이 진술을 어떻게 했다는 거 어떤 행동 변호인 통해서도 듣고 언론을 통해서 알 텐데 원래 사실에 비춰봤을 때 최순실이가 이거 너무 거짓말했다. 이거 갖고 최순실 말이 재판에서 인정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정유라 스스로도. 네. 스스로 해서 그럴 바에는 나라도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죠. 애도 있고 이러니까 현실적 판단을 한 거다. 근데 괜히 그 현실적 엄마 말에 맞장구 치다가 나까지 판단, 아웃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현실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저에는 엄마를 버리더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정서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네. 보통은 근데 어떻게 엄마를 배신해라는 그렇죠. 거 보통 딸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내가 살아야겠다 더하기 이제 내 애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모정이 그러니까 최순실로는 엄마를 향하지는 않았고 이 정이라는 게 자기 아이로만 향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기가 어리고 자기가 아니면 키울 사람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작동을 했다라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국 사회에서 그 도덕의 가치는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규범이래요. 그러니까 상류 사회도 도덕이 없고 하류 사회도 도덕이 없다. 그러니까 왜 상류 사회 뭐 예를 들어 뭐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에서 보듯이 또 재벌들이 무슨 뭐 그 난잡한 그 사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보듯이 거기에 도덕이 없고 하류에서는 아무래도 살기 힘들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본능에 충실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에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최순실 씨 어머니라는 그 임선희 씨 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야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성이나 도덕이 정말 파괴되는구나. 그거를 정유라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겪고 자란 일종의 피해자니까 지금 김지혜 변호사님 말씀이 엄마와의 그런 애착 관계가 끊어졌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순실 입장에서도 자식보다는 돈과 권력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걸 도구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고. 예. 그럼 우리 같은 개돼지들은 아유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 그렇죠. 슬픈 일입니다.
아니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 자체가 사실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건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비상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는 이게 또 이렇게 학교 교육, 정규 교육을 거의 안 쭉 받았죠. 해왔던 게 아니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그럴 수 같아요.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검사가 반대 자산을 쿡쿡 찔러버리니까 사실대로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검찰에서 사실대로 실토했던 거를 법정에서 위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위정을 그냥 보통 사람은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위정을 하려는 사람들은 복잡한 자기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오히려 자기가 좀 새벽에 특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자기가 나갈 테니까 자기 차량을 좀 대달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최순실 변호인 측의 연락, 자기 변호인이기도 하지만 연락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었던 게 변호인이 살모사라는 표현을 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업 룰에 반하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언론을 대고 그런 이야기를 네. 하지. 그냥 변호인은 그냥 사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게 그래야만 하는 거죠. 원래 그게 지금 기초적인 그렇죠. 법조윤리인데. 네. 최순실도 뭐 지금 보도에 의하면 딸과 인연을 끊겠다. 뭐 이렇게 네. 반응을 네. 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 네. 이 사람들은 진짜 엽기적이야 이거. 아니 이게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탄식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무슨 소설 속에 어떤 플롯으로 등장한다거나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하면 관객들이 엄청 욕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택도 없는 얘기를 그렇죠. 가지고 너무 어떻게 비현실적이다. 리얼리티가 저런 거 떨어진다고 만드냐. 하겠죠. 세상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 예. 이제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이제 예. 김진동 부장판사 네. 재판부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네. 양쪽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예. 이재용 쪽 그 변호인들은 이거 유급수습 증거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얘기했죠. 예. 이제 특검에서는 이거 무슨 소리 하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 재판부가 정리했죠. 네. 안종범 수첩 50몇 건이잖아요. 네. 그거는 다 증거 능력은 있다. 인정을 하는데 네. 단지 뇌물의 직접 직접 증거는 증거로는 아니다. 사용하지 않고 예. 간접 증거로, 즉 정황 증거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언론 보도에서 마치 직접 증거로 사용 못하면 뇌물 이게 무죄 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예. 무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법률을 몰라서 그렇죠. 잘못은 기사다. 사실은 재판장 얘기도 뭐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한 그냥 거 교과서적인 아니죠. 얘기를 네.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네. 그 사실은 판단하고 뭐 그렇죠. 이게 직접 증거로 쓸 것인가 간접 증거로 쓸 것인가는 원래는 이야기 안 하죠. 네. 그 판결문에도 안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뇌물의 직접 증거는 딱 그거예요. 돈 준 사람이 내가 돈 줬습니다. 그렇죠. 진술하는 말하는 거하고 거. 돈 받은 사람이 내가 돈 받은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면을 화면을 찍어 놓은 거. 그렇죠. 이것만 직접 증거거든요. 네. 뇌물 사건에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는 부인하는 사건에는 없는 거의 거죠. 없죠. 네, 네. 있을 수가 없죠. 간접 증거를 갖고 뇌물을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예. 간접 증거가 모이면 예. 즉 간접 증거의 가치가 그만큼 있으면 네. 주고받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종범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예. 약간 이재용을 만나고 이야기한 거를 가감없이 그대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여러 차례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렇죠. 예. 그거는 박근혜가 이재용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예.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가 만난 이후에 자기에게 지시한 걸 어떤 것을 지시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이런 걸 종합하면 박근혜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그래서 이재용에 돈을 줬다. 예. 이거를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 이야기하면 이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다.
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그 수첩의 성질상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고 당연히 간접적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간접적 증거는 매우 중요한 증거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종범 씨가 아주 그 진술을 잘했어요. 보면 네. 이게 기업 총수들과의 개별 면담이 끝난 후에 말한 것을 적은 것이다. 그대로 적었다는 예, 거잖아요. 직접 들은 거를 기록한 게 맞다. 그래 그렇게 보면 예, 수첩에 대통령이 기록된 박 전 대통령의 말씀 내용 가감없이 그대로 그러니까 적은 거이 맞습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네. 거거든. 왜 그랬냐 그러니까 말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뭘 섞고 빼고 할 수가 없다. 추가로 그대로 할 수가 적어야 된다. 없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아주 했거든. 신빙성이 있게 진술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안종범 수첩이 간접 증거로 돼서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 증거를 재판부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죄가 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는 기자들이 너무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식하다기보다는 뭐 전문성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삼성이 여전히 영향력을 언론에다가 풀이면 그렇죠. 예, 작용하면서 악취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 지금. 예. 그러니까 일부 언론사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게 네. 간접 증거라도 그렇죠.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이고 유죄의 증거로 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네. 사실 극히 일부분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기자들이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걸까 알고도 이렇게 쓰는 걸까라는 의심을 조금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 건데 근데 법조 기자이고 이제 본인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취재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그거 별말 아니고 그냥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뭐 뇌물죄는 사실 은밀하게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증거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냥 평상시 그냥 보통 뇌물죄하고 똑같은 판단을 한 거다. 특이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누구나 법조인이라면 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후속 취재를 안 하는 것이 이제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일부러 안 한 건지 뭐 알고도 못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삼성의 입김이 작용한 건지 어떤 건지 잘 아니, 모르겠네요. 삼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활용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돼 마치 있고. 재판이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뭐 기자들도 그렇지만 종편의 이제 평론가들이 예.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 보고 모르고서 떠들고 다니는 거야. 맞아요. 예. 그 사람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떠드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 적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적폐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쌓여있는 쓰레기들이거든요. 이걸 치워야 되는데 이 쓰레기를 치우려다 보니까 이제 냄새도 나고 날파리들 꿰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현상이 언론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와이드몰, 스마트카라, 이서진이 광고한다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적폐들 모아지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등짐을 벗어야 될 때가 되니까 툴레 아니, 백팩 진일보 하셨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고 부끄러워. 자, 이게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했던 것은 애초에 안종범 수석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은 수첩이기 때문에 위법 예. 수집이라고 했다가 예, 나중에 이제 그 경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니까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고 국민들은 현혹시켜야 되겠고. 그 주장은 철회는 뭐 안 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안 받아들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하나마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시간을 끌자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헷갈리게 해서 마치 잘못된 재판인 것처럼 그래서 결론을 정해놓고 특정 세력이 움직이는 재판인 것처럼 만들어서 소위 정치적인 이득이나 흠집을 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볼 때는. 나는 이경재 변호사가 옛날에 같이 재판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수장공사 뭐 고모 사장 같은 편으로 변호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1심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유죄를 해서 왔는데 항소심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주심 변호사 하면서 무죄를 만들어냈어요. 항소심에도 이경재 변호사 관여하시고. 네, 관여했었는데 그 양반 그때는 그렇게 사납지가 않았어요. 점잖했어요. 예. 점잖아. 아마 대검 차장까지 했을 거예요. 점잖하고
이야기를 하면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연세가 꽤 됐어. 네. 그런데 완전히 싸움꾼으로 바뀌고 뭐 옛날에 뭐 이제 뭐 제야에서 약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막 억지 주장을 하고 검찰에 대해서 뭐 무리한 주장을 하는데 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 그 돈에서 힘이 나올 나온 때는 거 돈밖에 없잖아.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돈밖에 없다고 생각해. 돈이야 하는 거 보니까 돈을 많이 받지 않고는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할 텐데. 글쎄. 말년에 네. 말년에 자기 이제 그 이미지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참 좀 안 됐더라고. 국민들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뭐 하여튼 어쨌거나 뭐 이제 그 상황은 어쨌거나 그 정의를 세우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렇게 열심히 전국구를 들어주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는 한 절대 다른 장난질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들었던 얘기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 이 사건을 보시는 데 있어서 또 언론 기사를 보시고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김수정 부장 재판부로 원래 갔었는데 변호인이 연수원 동기인가 뭐 맞아요. 누구 안민석 가 이야기했어. 안민석 의원 이야기했어. 네, 이제 저기했어. 그 동기인가 누구 선임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재배당한 거잖아요. 그 말 그렇죠. 재판부가 안 그래도 날벼락을 맞았는데 우리 김세현 부장이 애가 제 동기인데 대학 동기인데 무지하게 착하고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외부로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을 텐데 걱정이요. 그거. 변호인들이 도대체 무슨 유영아 변호사야 또 뭐 딴소리 하면서 또 뭐 박근혜 환심을 살려고 하겠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다른 변호사님들 역할이 있나요? 뭐라도 그래도 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유라의 반란, 정유라의 배신. 그 우리 김진미 변호사님 어떻게 네네. 봤어요? 정유라요.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새벽에 막 그렇게 뛰어나와서 응? 아니죠.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냈다고, 기사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믿었죠, 사실. 그렇죠.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잖아, 당연히 다. 그럴만 하다라고 이제 다 수긍을 했지. 이렇게 반전이 있을 줄은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민석 의원 뭐 내 친구기는 한데 정유라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안민석 의원 내가 이제 이야기 반은 잘 안 믿는데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는 이야기 계속 강조했었는데 그렇죠. 딱 이번에 보면서 음. 안민석 의원이 역시 핵심을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 정유라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기사들이 쭉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 네. 그게 있었어요. 최순실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 모녀지간을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아하.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최순실이 정유라를 학대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체적인 학대가 아니라 네.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면 자기 성공의 도구 혹은 자기 과시용의 도구로만 딸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하. 이 모녀지간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그런 모녀지간과는 다른 모녀지간이다. 애정으로 결합된 애틋한 사이가 그렇지 아니다.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사랑도 반대했고, 그렇죠. 아이한테도 저기 했고, 최순실이 그러니까 정유라가 최순실에게 굉장히 대들고 뭐 막대했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뭐 학력 가지고 뭐 엄마를 무시하고 뭐 쌍소리하고 이랬다.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그런 관계였. 애틋한 모정이나 어떤 그런 게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엄마가 이익이 말하자면 중요하고. 근데 아이를 도구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렇다고 예. 봐야 되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야, 이 이건 진술 너무하잖아. 하나가 엄마가 뭐 10년 이상 무기징역도 살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물론 뭐 자기가 살려고 한 측면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정유라도 나름대로 성인이잖아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그렇게 봐요. 최순실이 진술을 어떻게 했다는 거 어떤 행동 변호인 통해서도 듣고 언론을 통해서 알 텐데 원래 사실에 비춰봤을 때 최순실이가 이거 너무 거짓말했다. 이거 갖고 최순실 말이 재판에서 인정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정유라 스스로도. 스스로 해서
그럴 바에는 나라도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죠. 애도 있고 이러니까 그쵸. 현실적 판단을 한 거다. 근데 괜히 그 현실적 엄마 말에 맞장 붙이다가 나까지 판단, 아웃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현실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저에는 엄마를 버리더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정서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네. 보통은 근데 어떻게 엄마를 배신해라는 그렇죠. 거 보통 딸들은 그러니까 특검은 이렇게 예견을 했죠. 그냥 그렇죠. 누구나 예. 예견을 하니까 중도 석방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혐의를 찾아서 이제 추가 기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지금 그 감사원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사원에서 이제 저 뭐지 롯데 예. 한 관세청이 뭐 아하, 개입해서 예, 면세점 그거 네. 부정이 면세점. 있었다. 면세점 부정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한 부분을 조사해서 수사 의뢰했잖아요. 아하. 근데 그 부분은 한 건이 더 수사를 하고 생겼네. 있죠. 예. 최소한 이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딱 떨어지고 롯데로부터 진술을 받기도 쉽고 이래서 예. 새로운 범죄 사실로 추가 기소가 예정돼 있고 네. 그렇게 되지면 특검은 재판부에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하면 그로부터 6개월간 시간 벌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전국가 아니면 들으실 수 없는 설명입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아니면 절대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 박근혜 변호인들이 너무 유치한 안이하게. 꼼수를 유치한 꼼수를 써서 이미 오히려 더 지금 예, 가중시키고 있어. 재판만 박근혜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죠. 재판하는 거 맨날 하품 찍찍하고 재판 받기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 생고생 시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빨리 끝내는 게 좋을 텐데. 구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일이잖아요. 별도의 사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안종범도 또 이 박근혜 때문에 또 추가 기소될 것 같아요. 그러네. 아이고 그 사람 어떻게? 안종범은 애매한 게 네. 수사에 협력하고도 네. 워낙 제명이 뇌물수수에 병합된 게 박근혜가 똑같잖아요. 맞아요. 네. 박근혜 공범이니까 종범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범인가요? 그 박근혜 그 바늘과 실처럼 계속 그렇죠.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안 됐어. 이 양반은 또 마음뭐가 있다며. 아 그래요? 그 양반도 암이 있대요? 뭐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몸이 들었는데.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런 거 아픈 거 저런 거를 떠나서 그 양반이 좀 이렇게 미모가 떨어지는 외모잖아요. 난 그래서 더 안타까워. 뭔 영화를 보겠다고 참 머리털도 얼마 없는 양반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박근혜가 어쨌든 뭐 발가락이 아프네, 머리가 어지러우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그 박근혜의 재판에 임하면서 하여튼 그 고통만 더 가중시킬 6개월 뿐이다. 가중시킬 뿐이다. 추가로 재판부는 엄청나게 짜증이 날 것이다. 예. 그렇죠. 아니 주사일 재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기록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판결문 나중에 쓸 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게 결코 현명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인단이 또 언론 플레이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발가락이 아픈 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변호인이라면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는다. 네. 아니 라는 공무원 씻고 쪽으로 나오는데 예, 하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부각을 시켜서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동정심을 좀 유발시키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왜 자꾸 미운 털이 더 박히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변호인한테 이야기하면 옛날에 수위 있고 옛날에 그 우리 때는 까만 고무신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죠. 요즘 네, 흰 고무신도 나오더라고요. 네. 코고무신. 네. 코고무신 씻고 나오면 그렇게 하면 동정심을 오히려 유발시킬 수 있지. 이 재판장의 입장도 사실은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안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부에 배당된 사건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 지금 김세현 부장이 재판장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내가 살아야겠다 더하기 이제 내 애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모정이 그러니까 최순실로는 엄마를 향하지는 않았고 이 정이라는 게 자기 아이로만 향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기가 어리고 자기가 아니면 키울 사람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작동을 했다라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국 사회에서 그 도덕의 가치는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규범이래요. 그러니까 상류 사회도 도덕이 없고 하류 사회도 도덕이 없다. 그러니까 왜 상류 사회 뭐 예를 들어 뭐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에서 보듯이 또 재벌들이 무슨 뭐 그 난잡한 그 사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보듯이 거기에 도덕이 없고 하류에서는 아무래도 살기 힘들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본능에 충실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에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최순실 일가 최순실 씨 어머니라는 그 임선희 씨 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야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성이나 도덕이 정말 파괴되는구나. 그거를 정유라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겪고 자란 그렇죠. 일종의 피해자니까 지금 김지혜 변호사님 말씀이 엄마와의 그런 애착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순실 입장에서도 자식보다는 돈과 권력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걸 도구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고. 예. 그럼 우리 같은 개돼지들은 아유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 그렇죠. 슬픈 일입니다. 아니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 자체가 사실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건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